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영웅이 모래알처럼 사라져갔지만 그들이 남긴 짧은 문장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인생의 고비마다 길을 가리키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사성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대, 삼국지. 이 거대한 서사 속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어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숭아 나무 아래서 영원한 신의를 약속했고 누군가는 천하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처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소중한 일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대의를 위해 칼을 들어야만 했죠. 오늘 어른의 단어에서는 삼국지의 흐름을 관통하는 18가지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 난세 속에서 피어난 영웅들의 야망과 고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통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문장들이 전하는 묵직한 울림. 지금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한 왕조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시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한나란 씨의 죽기를 맹세하며 형제의 인연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원결입니다. 이 짧은 네 글자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신의와 별 속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난세는 선한 의지만으로 헤쳐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인물, 바로 조조입니다. 젊은 날의 그를 본 관상가 허소는 조조를 가리켜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 평가했습니다. 태평성대에는 유능한 신하가 되겠으나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악한 간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실제로 조조는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제국을 세워나갑니다. 영웅들의 힘이 충돌하던 시기, 때로는 칼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략이었습니다. 폭군 동탁과 천하무적 여포,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가녀린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윤이 초선을 이용해 펼친 미인계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눈을 멀게 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기록입니다. 충성과 배신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관우라는 이름 앞에 다시금 멈춰서게 됩니다. 조조의 파격적인 대우와 유혹 속에서도 죽은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난 관우. 앞길을 가로막는 5개의 관문을 돌파하고 6명의 장수를 베어넘긴 오관육참의 일원은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고결한 신념을 가진 자에게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뒤를 이어 이제 전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칼이 부딪히는 비명이 가득한 전장에서 때로는 단 한 명의 존재가 거대한 군대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잔판파의 다리 위에서 홀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선 장비, 그리고 품에 유비의 아들을 안고 적진을 헤집었던 조은. 이들의 활약은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한다는 일기당천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우위를 넘어 자신의 죽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난세의 영웅은 무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나라의 장수 여몽은 무예는 뛰어났으나 배움이 짧아 주변의 무시를 받곤 했죠. 그러나 죽은 손권의 권유로 전장에서도 책을 놓지 않은 결과 훗날 그를 다시 본 노숙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여몽이 아니구려. 이에 여몽은 선비가 사흘을 떨어져 있다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한다는 괄목상대의 대답을 남깁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노력이 얼마나 무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스로를 혁신하는 인재가 있다면 그 인재의 가치를 알아보고 얻으려는 리더의 처절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유비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초야의 오두막을 3번이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나이와 지위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진심 하나로 인재를 대우했던 유비의 상고초력. 이는 단순히 사람을 부리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리더가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예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맺어진 유비와 제갈량의 인연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수호지교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미태로웠던 유비의 세력을 천하 3분의 1 축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내죠. 진정한 동반자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헤엄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들의 관계에서 배웁니다. 이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영웅들은 삼국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길이 타오를 적벽으로 향합니다. 전쟁은 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 치밀한 수싸움이 수십만 대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적벽의 전야,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라는 불가능한 명령 앞에 제갈량은 유유히 배를 띄웁니다. 짙은 안개를 틈타 허수아비를 태운 배로 적의 화살을 받아낸 초선차전. 이는 상대를 이용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지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나라의 노장 황계는 조조를 속이기 위해 주유와 짜고 거짓 매질을 당하는 고통을 자처합니다.
자신을 괴롭혀 적을 안심시키는 처절한 찌략, 고육지책입니다. 이 희생은 곧 삼국지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불꽃의 도화선이 됩니다. 여기에 방통의 교묘한 한 수가 더해집니다. 배멀미에 시달리는 조조의 수군에게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라는 제안을 던진 연한계. 겉으로는 안정을 주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번의 불길로 조조의 함대를 통째로 불사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적의 강점을 약점으로 뒤바꾸는 이 연쇄적인 치략들은 마침내 적벽을 붉게 물들입니다. 전쟁에 휩쓸고 간 자리, 총나라는 형주를 얻고 인재의 숲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마씨 가문의 5 형제는 모두 뛰어났으나 눈썹에 흰털이 섞인 마량의 재주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백미라 불렀죠. 이는 오늘날 수많은 것 중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 우리에게 본질적인 실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영웅들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한중 땅을 두고 유비와 대치하던 조조는 나아가자니 승산이었고 물러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이때 그가 내뱉은 혼잣말, 계륵. 버리기엔 아깝고 먹기엔 실속 없는 닭의 갈비뼈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선택의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치열했던 지략의 대결이 지나간 자리, 이제 역사는 영웅들의 고결한 마침표를 향해 흘러갑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몸이 아닌 마음을 굴복시킬 때 완성됩니다. 남만정벌에 나선 제갈량은 반란군 숙의 맹핵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었습니다. 이 끈기 있는 지혜, 7종 7금입니다. 무력으로 억누르기보다 스스로 복종하게 만든 이 과정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난세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유비의 유업을 잇기 위한 제갈량의 길은 외롭고 험난했습니다. 이 나라를 치기 위해 북벌을 결심한 그는 어린 황제에게 피눈물 섞인 상소문을 올립니다. 바로 출사표입니다. 나라를 향한 이 편단심과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서린 이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며 책임감 있는 리더의 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의를 향한 길 위에서 제갈량은 가장 뼈아픈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불령을 어겨 전략적 요충지를 잃게 한 아끼는 제자 마속.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베입니다. 읍참 마속. 사사로운 정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시해야 했던 리더의 고뇌는 공정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장원의 차가운 바람 속에 제갈량은 결국 눈을 감았지만 그의 위험은 죽음조차 가두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죽었다고 판단해 공격해오던 사마이는 수레에 앉은 제갈량의 형상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타제갈조 생중달.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는 이 일화는 한 사람이 남긴 정신적 유산이 실제하는 칼날보다 날카로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인들이 모두 떠나간 자리, 역사는 거대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진나라의 군대는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로 오나라를 정벌하며 분열되었던 천하를 하나로 묶습니다. 파죽지세. 멈출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 삼국시대는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영웅들은 사라졌으나 그들이 남긴 치열한 삶의 흔적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 남아있을까요? 도원교류의 뜨거운 약속에서 시작해 파죽지세의 거대한 종말까지 우리는 삼국지의 흐름을 관통하는 18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영웅들이 마주했던 선택의 기로와 고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 변명에 급급하기도 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소중한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사성어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력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지혜에서 나오고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승리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진솔함과 대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죠. 난세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전장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긴 이 단어들이 당신의 흔들리는 일상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과 지혜는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